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여자가 있다. 뉴욕과 런던의 금융가를 휩쓴 M&A 전문가 엘리 한. 26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부와 명성 그리고 얼음 같은 아름다움을 손에 넣었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거대 기업들의 운명이 박혀였고 그녀의 미소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무장해제시켰다. 하지만 그 완벽한 성공 뒤에 깊은 심연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없었다. 그런 그녀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개 자욱한 도시 서울로 돌아왔을까? 서울의 심장부, SJ그룹이 주최하는 화려한 자선 파티의 연회장.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클래식 선율이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연회장 구석,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유라. 아니, 지금의 엘리 한은 이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잔은 그저 소품일 뿐, 붉은 입술은 한 모금도 축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SJ그룹의 후계자, 28의 CEO 강지훈이 있었다. 강지훈은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훤칠한 키에 맞춘 듯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 흠잡을 데 없는 외모, 그리고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젊은 CEO라는 타이틀까지. 그는 모든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사람들의 아첨과 미소 속에서 그는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 SJ그룹의 철의 여제라 불리는 서희화 회장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바로 그때 서희화 50세 회장이 지훈에게 다가갔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아들의 넥타이를 살짝 고쳐주며 나지막이 무언가를 속삭였다. 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유라의 눈에는 그 순간 그의 턱선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것이 보였다. 유라는 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그리고 오늘 밤 그녀는 그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낼 생각이었다. 유라는 잔을 내려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유려하고 목적성이 분명했다. 그녀는 지훈이 잠시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한적한 테라스 쪽으로 향하는 것을 정확히 포착했다. 지금이었다. 유라는 계산된 속도로 그의 동선에 접근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는 척하며 지나가던 웨이터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각도를 만들었다. 조심하세요! 웨이터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담긴 트레이가 공중에서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 붉은 액체는 정확히 강지훈의 새하얀 셔츠 위로 쏟아졌다. 파티장의 소음이 순간 멎는 듯했다. 웨이터는 사색이 되었고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눈살을 찌푸렸을 뿐 소리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웨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냅킨을 찾았다. 그때 유라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의 작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와인은 즉시 찬물로 닦아내야 얼룩이 덜 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지훈은 허둥대는 웨이터 대신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이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은 눈.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고맙습니다만... 유라는 웨이터에게 여긴 제가 수습할 테니 깨끗한 물과 냅킨을 더 가져다 주세요. 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배어 있었다. 웨이터가 황급히 사라지자 유라는 다시 지훈을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파티를 망칠 뻔했네요, 강지훈 대표님.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사과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지훈은 셔츠의 얼룩보다 이 여자가 더 신경 쓰였다. 절 아시는군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그녀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SJ그룹의 자선 파티에서 SJ그룹의 대표님을 모른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유라가 대답했다. 저는 엘리한이라고 합니다. 잠시 테라스에서 바람이라도 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목이 너무 집중되는군요. 그녀의 말대로였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내키지 않았지만 그녀의 제안을 따랐다. 두 사람이 테라스로 나가자 토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파티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지훈은 젖은 셔츠를 매만지며 불쾌감을 감추려 애썼다. 엘리,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군요. 서울에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유라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그녀의 드레스가 밤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뉴욕과 런던에서 주로 활동했죠. 그녀는 지훈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했다. 사실 오늘 강 대표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런 식의 만남을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녀의 말은 대담했다. 지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유혹하려는 몸짓도 아양을 떠는 말투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자신감과 약간의 도발만이 느껴졌다. 날 만나고 싶었다고요. 용건이 뭡니까? 유라는 잠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저 불빛 중 하나, 아니, 저 불빛을 만들어내는 가장 거대한 빌딩이 그녀의 목표였다. SJ그룹이 추진 중인 베리디안 테크놀로지 인수권 말입니다. 지훈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건 아직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극비리에 진행 중인 M&A였다. 어떻게? 대표님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베리디안은 SJ의 자금력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산을 지켜줄 사람을 찾고 있죠. 그런데 대표님의 팀은 그들의 자존심만 긁어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주 안에 협상은 결렬될 겁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롭고 정확했다. 지훈은 이사회에서나 들을 법한 혹은 자신만이 고민하던 핵심을 그녀가 단숨에 꿰뚫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지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계심 이상의 감정, 강한 호기심이 실렸다. 유라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서는 상쾌하면서도 서늘한 향기가 났다. 말했잖아요. 엘리한이라고. 그녀는 그의 젖은 셔츠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그리고 아마도 강 대표님이 놓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겠죠. 바로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고 서희와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유라에게 고정되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셔츠는 또 왜?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명백히 담겨 있었다. 유라는 서희와와 눈이 마주치자 가면처럼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회장님, 실례했습니다. 제가 실수로 와인을 쏟는 바람에 대표님께 폐를 끼쳤네요. 유라가 먼저 정중하게 인사했다. 서희관은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아들의 흥미를 유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불쾌했다. 그런가요? 지훈이 셔츠를 갈아입어야겠구나. 그만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유라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고 아들의 팔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엘리 한 씨라고 합니다. 베리디안 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군요. 서희화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베리디안? 그녀는 이 낯선 여자가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인수합병 전략가입니다. 만약 SJ가 정말 베리디안을 원하신다면 제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서희화는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의 도움이라.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유라는 어깨를 으쓱했다.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경쟁사인 태강그룹도 베리디안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 그쪽은 저와 미팅 약속을 잡고 싶어 안달이더군요. 완벽한 거짓말이었지만 서희화와 지훈을 동시에 자극하기엔 충분했다. 지훈이 먼저 반응했다. 잠시만요. 엘리한 씨. 그는 명함을 꺼냈다. 내일 오전에 제 사무실로 오시죠.
당신의 흥미로운 견해를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명함을 받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엘리 한, ENH 글로벌 스트래터지 대표. 간결하지만 강력한 직함이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회장님. 그녀는 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테라스를 떠나 연회장 속으로 사라졌다. 서이화는 싸늘한 눈으로 유라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저 여자 마음에 안 드는구나. 당장 뒷조사해봐. 그녀가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에게 명령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말은 들리지 않는 듯 손에 든 유라의 명함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엘리한. 그녀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왠지 모를 강렬한 끌림,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느껴지는 기묘한 눈빛이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유라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완벽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강하게 내리쳤다. 긴 숨을 토해냈다. 서이화를 마주한 순간 1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어김없이 그녀를 덮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10살의 유라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저택의 거대한 철문 앞에 버려졌다. 네 아버지는 죽었어.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계모 서이화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어린 유라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고 애원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빗속에서 밤새도록 울다 지쳐 쓰러졌다. 그리고 그날의 상처는 그녀의 영혼 깊숙이, 그리고 손바닥에 희미한 흉터로 남았다. 유라는 흉터가 남은 손바닥을 폈다. 서이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지. 아버지, 내 이름, 내 인생까지. 그녀는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그녀의 분노처럼 낮게 울렸다. 이제 내가 당신 것을 빼앗을 차례야.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 당신의 완벽한 아들, 그리고 당신의 제국 SJ. 그녀의 차가 어둠 속을 가르며 서울의 밤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지훈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서이화를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치명적인 도구였다. 유라는 백미러에 비친 SJ 타워를 바라보았다. 게임은 시작됐어, 강지훈. 그리고 이 게임의 룰은 내가 정해. 그녀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다음 날 아침, SJ그룹 타워의 최상층. CEO 집무실이 있는 층은 어젯밤 파티장과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흘렀다. 화려함 대신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미학이 공간을 지배했고, 최고급 마감재 속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엘리 한, 즉 한유라는 완벽하게 재단된 비즈니스 슈트 차림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유일하게 선명한 소음이었다. 강지훈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는 이미 책상에 앉아 태블릿을 검토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혼란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CEO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서류에 고정된 채 유라를 맞았다. 들어오시죠, 엘리안 씨. 그의 사무실은 거대했지만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서이화 회장의 취향대로 꾸며진 잘 만든 쇼룸 같았다. 시간 맞춰 와주셨군요. 지훈이 말했지만 유라는 그 말에 담긴 미묘한 시험을 감지했다. 그는 그녀를 아직 신뢰하지 않았다. 시간은 M&A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죠, 대표님. 유라가 여유롭게 응수하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지훈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를 잠시 관찰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베리디안 건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의 인수팀 전략보고서를 먼저 검토하고 싶습니다. 유라가 요구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비서에게 인터폰을 걸어 베리디안 프로젝트 팀을 호출했다. 곧이어 2명의 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로 들여왔다. 그들은 지훈이 갑자기 데려온 이 낯선 여자를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프로젝트 팀장의 브리핑이 시작되었다. 내용은 유라가 예상했던 대로였다. 자금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지분 매입 시도, 기존 경영진의 명예퇴직 플랜,
그리고 SJ의 시스템으로의 완전한 통합. 한마디로 베리디안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방식이었다. 브리핑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표정도 썩 좋지 않았다. 의견을 말해주시죠, 엘리안 씨. 지훈이 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유라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팀장들을 바라보는 대신 회의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전략대로라면 SJ는 베리디안을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단호한 선언이었다. 뭐라고요? 팀장이 발끈했다. 유라는 그제야 그들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베리디안의 창업주, 박 회장님은 30년 전 이 작은 벤처를 시작할 때 사람을 위한 기술을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켜줄 후계자를 찾고 있죠. 그런데 SJ는 그분의 평생 업적에 가격표를 붙이고 늙은 경영진을 폐기물 취급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팀장이 반박하려 했지만 유라는 그럴 틈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유라가 밤새 준비한 새로운 전략안이 떠올랐다. 보존을 통한 인수, 베리디안의 영혼을 품다.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을 제안해야 합니다. SJ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베리디안의 기술력과 철학을 만나 어떻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박 회장님께는 경영 일선 퇴진이 아니라 SJ그룹 기술 고문이라는 명예로운 자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다.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분석, 치밀한 재무 모델링, 그리고 SJ가 얻게 될 무형의 가치까지. 그것은 단순한 M&A 전략이 아니라 두 회사의 미래를 그린 한 편의 청사진이었다. 지우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팀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런 방식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유라는 스크린을 껐다. 제가 직접 박 회장님을 만나 설득하겠습니다. 물론 대표님이 저에게 전권을 주신다면요. 그녀는 다시 지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당신이 날 필요하게 만들겠다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지훈은 결정을 내렸다. 두 분은 이 시간부로 베리디안 프로젝트에서 손 떼십시오. 모든 자료를 엘리한 대표에게 인계하세요. 그는 팀장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하지만 대표님, 저 여자는... 나가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팀장들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다. 사무실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에게 다가왔다. 대단하군요, 엘리안 씨.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유라는 가면을 썼다. 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전략가니까요. 특히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늙은 남자의 마음은 잘 알죠. 그녀의 말에 스친 희미한 냉소를 지훈은 눈치채지 못했다.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 엘리한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그의 손을 망설임 없이 잡았다. 단단하고 따뜻한 손이었다. 유라는 그 온기에 순간적으로 옴질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열렸다. 그날부터 유라와 지훈은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했다. 유라는 SJ타워의 임시 사무실을 얻었고 두 사람은 베리디안 전략을 다시 짜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회의는 치열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업무 협의를 넘어선 두뇌 싸움에 가까웠다. 이 부분은 너무 감상적입니다. 우리는 자선사업가가 아니에요. 지훈이 유라의 제안서 한 구절을 지적했다. 감상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박 회장이 우리를 믿지 못하면 이 계약은 1조를 줘도 성사되지 않아요. 유라가 물러서지 않았다. 신뢰는 숫자로 증명하는 겁니다. 숫자는 배신하지만 철학은 배신하지 않죠. 두 사람의 가치관은 사사건건 부딪혔지만 이상하게도 그 충돌은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적인 자극이 되었다. 지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을 설득하려는 여자를 만났다.
그는 서서히 그녀의 자신감, 통찰력, 그리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 당당함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유라는 그의 변화를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다. 이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때였다. 계산된 유혹. 그것은 노골적인 몸짓이 아니라 일상 속에 스며드는 미묘한 신호여야 했다. 늦은 밤, 회의가 길어질 때였다. 지훈이 피곤한 듯 넥타이를 풀며 미간을 짚었다. 잠깐 쉬었다 하죠. 유라는 말없이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다. 그리고 2잔을 가져왔다. 한 잔은 지훈의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무심코 잔을 들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손등을 스치듯 가볍게 닿았다.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전기가 흐른 듯 짜릿한 감각이었다. 유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설탕은 넣지 않았습니다. 단 것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요.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죠? 회의할 때 보니 항상 블랙커피만 드시더군요. 유라가 태연하게 대답하며 서류를 넘겼다. 사소한 관찰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아첨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이 여자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 그날 이후 지훈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유라에게 머무른 시간이 길어졌다. 유라는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서희화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원칙이 있었고 공정하려 애썼으며 무엇보다 외로워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전략안을 최종 검토하던 중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였다. 지훈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사무실 구석으로 걸어갔다. 네, 어머니. 아닙니다. 엘리한 씨의 전략은 완벽합니다. 제 결정입니다. 이번 건은 제게 맡겨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는 어머니의 압력에 맞서 유라의 편을 들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모습은 승리한 장군이 아니라 끝없는 전쟁에 지친 병사 같았다. 유라는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연민을 느꼈다. 아니야, 한유라. 전황사는 네 원수의 아들이야. 네가 무너뜨려라 할 적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경고하며 감정을 다잡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았다. 왜 그렇게 봅니까? 유라는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되찾았다. 아닙니다. 그저 대표님도 힘든 점이 있으시구나 싶어서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연약한 틈을 보였다. 동질감은 유혹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다. 지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CEO라는 자리가 원래 그런 거겠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내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난 단 한 번도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어머니가 원하는 아들, SJ가 원하는 후계자였으니까. 그는 처음으로 낯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다. 유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원하는 선택을 해본 적이 없다? 16년 전 빗속에서 자신을 내쫓았던 서희화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어린 강지훈의 모습도. 그 역시 피해자였을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들은 방관자였고 공범이었다. 그래서 엘리한 씨가 더 흥미롭습니다. 지훈이 다시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어떤 열망을 담고 있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망설이지 않으니까. 대표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유라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옆에 섰다. 그녀의 향기가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가끔은 정해진 길을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죠. 그녀는 지훈의 넥타이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무 꽉 매여 있으면 숨이 막히잖아요.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넥타이 매듭을 향해 천천히 올라갔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그녀의 도발적인 손길, 매혹적인 눈빛.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그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그는 이미 그녀에게 사유, 빠져들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눈에서 승리를 읽었다.
계획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왜 이토록 복잡하게 뛰는 것일까? 강지훈의 집무실은 그 전날 밤의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 한이 그의 넥타이 매듭을 향해 손을 뻗었던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남긴 여운은 밤새 지훈의 이성을 흔들었다. 그는 28해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 서희와의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여자 엘리 한은 그 견고했던 세계에 나타난 첫 번째 변수였다. 그녀의 고발적인 눈빛과 숨막히는 향기,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통찰력은 지훈에게 낯선 종류의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유라는 SJ그룹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을 자신의 요새로 만들었다. 낮에는 베리디안 임수권을 지휘하는 완벽한 전략가 엘리 한으로, 밤에는 복수의 칼을 가는 한 유라로 돌아갔다. 그녀의 진짜 업무는 모두가 퇴근한 자정 너머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위회하며 SJ그룹의 내부 서버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가 찾는 것은 16년 전 아버지의 죽음 직후 발생한 모든 재무 기록이었다. 몇 시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그녀는 암호화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청평별장 관리비라는 위장된 이름의 파일. 그것은 서희화가 조성한 거대한 비자금 장부의 시작점이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아버지의 지분을 헐값에 매각한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서희화의 개인 금고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유라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역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그녀의 분노가 모니터의 푸른 빛에 서늘하게 반사되었다. 이 증거들은 서희화를 끌어내릴 첫 번째 무기였다. 며칠 후 베리디안 테크놀로지의 박 회장과의 공식 미팅이 잡혔다. 장소는 서울 근교의 고풍스러운 한옥이었다. SJ의 기존 팀원들은 여전히 유라를 불신했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전권을 맡겼다. 박 회장은 완고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숫자가 적힌 두꺼운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지훈조차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유라가 나섰다. 그녀는 준비해온 태블릿 대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 이것은 1980년대에 생산된 진공관입니다. 박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다. 회장님께서 30년 전 첫 번째 응향 특허를 내셨을 때 사용하셨던 모델이죠. 저는 숫자가 아니라 이 진공관에 담긴 회장님의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철학을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차분했다. 그녀는 SJ의 자본이 어떻게 베리디안의 철학을 만나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박 회장이 퇴물이 아닌 정신적 지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그렸다. 지훈은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계약을 따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노인의 평생이 담긴 자존심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미팅이 끝날 무렵 박 회장은 완고했던 표정을 풀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엘리 한 대표,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 자식 같은 베리디안을 맡겨도 좋을 것 같군.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소. 그것은 사실상의 승리 선언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 지훈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대단하군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늘 숫자로만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모든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다. 그의 찬사는 유라가 계산했던 반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순수한 경외감은 그녀의 마음을 미묘하게 흔들었다. 누구나 잃고 싶지 않은 가치는 있으니까요. 유라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 말은 박 회장과 동시에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박 회장님을 뵈니 제 새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유라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새아버지, 그녀의 친아버지였다. 그분도 늘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에게 체스를 가르쳐 주시던 분입니다. 유라는 숨을 죽였다. 강지훈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분을 좋아했습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지훈은 알아채지 못했다.
어릴 때라 기억이 희미하지만 유일하게 저를 후계자가 아닌 그냥 지훈이로 불러주셨던 분입니다. 따뜻한 분이셨죠.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지금의 서희와 회장이 되셨고 저도 지금의 강지훈이 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감이 배어 있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복수 계획 속 강지훈은 그저 원수의 아들이자 방관자였다. 16년 전 그 비오는 날 자신을 외면했던 차가운 소년.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어머니의 굴레에 갇혀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시나리오에 없던 변수였다. 아니야, 동정하지 마. 저 남자도 결국엔 서희와를 선택했어.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지훈은 그 순간 유라의 눈빛에서 스쳐 지나가는 슬픔을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엘리 씨, 그가 불렀다. 당신도 가끔은 그렇게 외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유라는 그 따뜻한 온기에 화들짝 놀라 손을 빼려 했다. 하지만 지훈은 손을 놓지 않았다. 괜찮다면 가끔은 내 앞에서 그 갑옷을 벗어도 좋습니다. 유라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계산된 행동도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는 위험한 교감이었다. 유라는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임을. 한편 SJ그룹 회장실. 서희화는 수행비서인 김비서로부터 엘리 한에 대한 1차 뒷조사 보고를 받고 있었다. 와튼스쿨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 최연소 파트너, 완벽합니다. 김비서의 보고에도 서희화의 표정은 싸늘했다. 너무 완벽해서 수상하지. 그녀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력서에 흠집 하나 없는 사람은 둘 중 하나야. 진짜 천재거나 아니면 완벽한 거짓말쟁이거나. 무슨 말씀이신지 20살 이전의 기록이 전무해. 서희화가 핵심을 찔렀다.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거나 신분을 세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이가 저 여자에게 완전히 빠져들고 있어. 내 아들 주변에 이런 유령이 떠도는 건 용납 못해.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당장 16년 전, 아니 20년 전 기록까지 다 뒤져. 한유라, 내 전남편의 그 딸아이 행방부터 다시 확인해봐. 혹시 모르지 죽은 줄 알았던 과거의 망령이 기어 나온 건지도. 서희화의 집무실에는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정보원들도 엘리 한이라는 인물의 20대 이전 과거를 캐내는 게 실패했다. 합법적인 입양 서류, 완벽한 학력 증명, 월스트리트에서의 화려한 경력까지. 그녀의 신원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유령이라는 건가? 서희화가 불쾌한 듯 중얼거렸다.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지웠거나. 김 비서는 16년 전 실종된 한유라의 행방 역시 묘연하다고 보고했다. 보육원을 전전하다가 기록이 끊겼다는 것이 공식적인 내용이었다. 서희화는 두 개의 조각이 억지로 끼워 맞춰주지 않는 듯한 찝찝함을 느꼈지만 당장은 물증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감은 정당했다. 한유라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었다. 불법적인 해커의 도움을 받아 입양 기록을 조작하고 철저하게 신분을 세탁했다. 그녀는 서희화가 자신을 쫓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방패는 완벽했다. 한편 베리디안 테크놀로지 인수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강지훈과 엘리 한의 관계는 SJ그룹 내에서 공식적인 파트너로 격상되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엘리 한에게 그룹의 차기 전략 프로젝트까지 맡기려 했다. 그들의 회의는 잦아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지훈은 자신이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냉철함 속에 숨겨진 의외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도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전략회의가 막 끝난 참이었다. 지훈은 피곤한 기색으로 넥타이를 풀며 유라의 임시 사무실로 들어섰다. 엘리 씨, 방금 보고서에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유라가 책상에 앉아있지 않고 창가에 서서 무언가를 손에 쥔 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낡은 황동색 회중시계형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들어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엘리 한의 가면이 없었다. 그곳에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한유라의 본 모습이 스치고 있었다. 지훈은 그 나침판을 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낡았지만 정교한 황동 케이스, 표면에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 그는 저것을 알았다. 그 나침판.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유라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섰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나침판을 손 안에 감추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 페이스가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켰다. 개인적인 물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그녀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는 다그치듯 물었다. 그건 제 새아버지 한진수 사장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늘 가지고 다니시던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체스를 가르쳐주던 다정한 새아버지의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바로 저 나침반. 지훈아, 이건 그냥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란다. 네가 가야 할 옳은 길을 가리키는 거야. 그리고 그 나침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의 어린 의분 여동생과 함께 사라졌다. 잘못 보셨습니다. 유라가 차갑게 대답하며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었다. 세상에 비슷한 물건은 많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내 기억이 틀릴 리 없어. 그 나침반은 유라가 내 의붓동생이 늘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는 유라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차가운 엘리한의 얼굴 위로 16년 전 빗속에서 울고 있던 10살 소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충격으로 잠겨 있었다. 당신이 한유라야? 유라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살기가 스쳤다. 제정신입니까, 강 대표님? 지금 직속 파트너에게 무슨 망발이시죠?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가면을 썼다. 대표님의 개인적인 상실감은 이해하지만 저를 그 망상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엘리 한입니다. 그 한유라란 아이가 누구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녀의 부인은 단호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반응은 너무나 격렬했고 그녀의 부인은 너무나 완벽했다. 하지만 그 나침반,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증거였다. 그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착각했나 봅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의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의심은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엘리한, 한유라, 정말 우연일까?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침반을 꺼냈다. 들킬 뻔했어. 10년을 준비한 계획이 사소한 감상 때문에 무너질 뻔했다. 아거지를 떠올리며 잠시 방심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지훈의 충격받은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지만 도저히 퇴근할 수가 없었다. 엘리 한이 한유라라면 그 가정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뒤집혔다. 그녀가 SJ에 접근한 이유, 베리디안 건을 그토록 완벽하게 성공시킨 이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보이지 않는 적대감. 그 모든 것이 복수라는 단어와 연결되었다. 그는 어머니가 유라를 버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저 골치 아픈 아이라 먼 친척에게 보냈다고만 들었을 뿐. 그는 자신의 컴퓨터를 켰다. 의심이 꼬리를 물자 최근에 사소한 일 하나가 떠올랐다. 베리디안 인수 전략을 짜던 중 유라가 참고 자료라며 공유 서버에 올려둔 압축 파일. 대부분은 시장 분석 자료였지만
그 속에 구자산관리 언더바 아카이브라는 이름의 오래된 파일이 하나 끼어 있었다. 당시에는 실수로 딸려온 파일이라 생각하고 무시했었다. 지호는 홀린 듯 그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16년 전 청평 별장 관리비 항목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의 또 다른 기억을 건드렸다. 청평 별장. 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장소였다. 그는 파일의 날짜들을 확인했다. 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이 V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유라가 이것을 실수로 남겨두었을 리 없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힌트를 준 것이었다. 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침반은 엘리한의 정체를, 이 파일은 어머니 서희화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자신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여자는 복수로 위해 돌아온 동생일지도 모르며 자신이 평생 존경하고 따랐던 어머니는 그 동생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재산을 빼앗은 범죄자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서희화는 아들의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강지호는 더 이상 그녀의 완벽한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엘리한이 등장한 이후 아들은 사사건건 그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고 심지어 청평별장건에 대한 오래된 자료까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희화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16년 전의 망령이 감히 한유라라는 그 계집애가 돌아와 자신의 아들을 홀리고 제국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녀가 엘리한이든 아니든 그 존재 자체를 뿌리 뽑아야 했다. 서희화는 김 비서를 불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엘리한이 최근 접근하고 있는 SJ바이오 자회사 관련 정보가 시장에 새어나간 정황을 포착해. 증권거래위원회에 내 라인을 움직여. 엘리한이 내부자 거래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혐의를 만들어. 김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그건 증거는 만들면 돼. 서희화가 소리쳤다. 당장 ENH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그 여자가 월스트리트에서 쓰던 차명 계좌 하나쯤은 나오겠지. 그걸 SJ바이오 주식 변동과 엮어.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가 소집될 거야. 거기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버릴 테니. 다음 날 아침 SJ그룹 이사회 회의실. 평소와 달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유라는 차기 성장동력 전략보고라는 명목으로 호출되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서희화는 이사회의 상석에 앉아 마치 사형을 선고하는 여왕처럼 차갑게 유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그 옆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엘리한 대표를 이 자리에 부른 것은 중대한 안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서희화가 입을 열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라에게 쏠렸다. 서희화는 스크린에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ENH 글로벌 스트래티지의 해외 계좌와 SJ바이오의 주식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편집한 자료였다. 엘리한 대표, 당신은 베리디안 인수와 차기 전략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SJ바이오 주식을 매입,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명백한 내부자 거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유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올 것이 왔다. 서희화의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저열했다. 사실이 아닙니다, 회장님. 그 계좌는 제가... 변명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가서 하시죠. 서희화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을 믿고 중책을 맡긴 SJ그룹에 뒤통수를 친 겁니다. 당장 엘리한 대표의 모든 직무를 정지하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세요. 이사들은 서희화의 카리스마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이제 강지훈에게 향했다. 그녀를 회사로 들인 것은 지훈이었다. 서희화가 아들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다. 강지훈 대표, 당신이 SJ의 CEO로서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여자의 배신입니다. 지훈은 궁지에 몰렸다. 어머니가 꾸민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제시된 증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다. 그는 유라를 믿고 싶었지만 어젯밤 그녀가 함유라라는 정체를 격렬하게 부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회의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라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리고 이사들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자신의 집무실로 끌고 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의 눈은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깊은 고통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실입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 정말 내부자 거래를 했어요? 유라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마주보았다. 아닙니다. 그럼 저 자료는, 저 계좌는 어머니가 전부 조작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해명하지 못하면서. 지훈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는 그녀를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침묵이 그를 미치게 했다. 대답해.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내 앞에 나타난 거야? 그 나침반은 뭐고 청평 별장 파일은 왜 나에게 보여준 거야? 모든 게 당신 계획이었어? 지훈의 절규가 사무실을 울렸다. 유라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서희화의 함정은 그녀의 복수 계획을 산산조각 냈고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 그래요. 유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졌다. 다 내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그 낡은 나침반을 꺼내 그의 책상 위로 던졌다. 당신이 기억하는 게 맞아. 지훈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내 이름은 엘리 한이 아니야. 내 이름은 한유라. 16년 전 당신의 어머니 서희화 회장이 비 오는 날 밤에 저택 대문 밖으로 내쫓아버린 당신 새아버지의 딸.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눈빛에 담겨있던 슬픔, 아버지에 대해 말할 때의 미묘한 떨림, 그리고 서희화를 향한 날선 적대감까지. 유라, 너.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유라의 눈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다. 당신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그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청평 별장 파일을 조작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빼돌렸지.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증거를 당신에게 보여준 거야. 당신이 스스로 어머니의 죄를 확인하게 만들고 싶었어. 유라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을 듯이 소리쳤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리고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잠겼다. 강지훈, 당신도 내 계획의 일부였어. 지훈은 그녀의 다음 말을 예감한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유혹하는 것, 당신을 나에게 미치게 만드는 것, 그게 서희화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한 내 가장 중요한 도구였을 뿐이야. 도구. 그 한마디가 지훈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된 것이었다는 진실은 그 어떤 비난보다 잔인했다. 그가 느꼈던 교감, 그녀의 슬퍼 보이던 눈빛, 그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인가? 지훈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그를 사로잡았던 열망은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유라를, 아니 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모든 가면을 벗어던진 채 상처 입고 분노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강력했던 무기, 진실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이 파괴해버렸다. 도구. 그 한마디가 강지훈의 집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유라가 쏟아낸 모든 끔찍한 진실, 아버지의 죽음, 서희화의 탐욕, 16년간의 복수 계획보다도 그 한 단어가 지훈의 심장을 가장 깊고 고통스럽게 찔렀다. 그녀와 나눴던 지적인 교감, 베리디안의 철학을 논하며 빛나던 그녀의 눈빛,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렸던 모든 순간이 그저 잘 짜인 연극의 일부였다는 선언이었다.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의 공허함이었다. 나가.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유라는 그 반응에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분노하고 절규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의 텅 빈 눈은 그녀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알리는 동시에 그녀 역시 무언가를 돌이킬 수 없이 잃었음을 깨닫게 했다. 증거 파일은 유라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지우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사무실에서, 내 회사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당장 사라져! 그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사회에 의해 모든 지위가 해제되었고 이제는 그에 의해 완전히 버려졌다. 그녀는 텅 빈 손으로, 텅 빈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을 걸어 나왔다. 회의실 복도에서 서희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집무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패배자처럼 걸어 나오는 유라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꼴이 말이 아니구나. 그녀가 유라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다. 내 아들을 감히 내 제국을 연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여전히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이번엔 네가 기어들어온 그 바닥까지 끌어내려줄게. 서희화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아들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지훈아, 서희화는 방금 전에 냉혹함은 온데간데 없이 걱정스러운 어머니의 얼굴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지훈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저런 흉측한 아이였어. 네게 접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야. 네 새아버지 재산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SJ까지 노린 거지. 뱀 같은 년.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유라를 변호하지도 어머니를 비난하지도 않았다. 서희화는 아들의 침묵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걱정 마라. 저 아이에 대한 내부자 거래 혐의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넘어갔어. 당장 출국 금지될 거고 곧 구속영장도 떨어질 게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를 감쌌다. 그러니 넌 잊어버려. 넌 내 아들이고 SJ의 후계자야. 이런 더러운 일은 이 어미가 다 처리할 테니. 그녀는 아들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돌아왔다고 확신하며 사무실을 나갔다. 유라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녀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발붙일 수 있던 작은 공간.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서희화의 함정에 빠져 너무 일찍 정체를 드러냈고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강지훈의 마음을 제 손으로 부숴버렸다. 눈물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것은 계획이 실패해서가 아니었다. 지훈의 그 텅 비어버린 눈동자가 떠올라서였다. 그를 도구라고 불렀던 순간 가장 상처받은 것은 어쩌면 자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한국을 떠나야 했다. 서희화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에게는 아직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었다. 16년 전 서희화의 비자금 내역 원본, 청평 별장 관리비 파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언론에 터뜨릴 생각이었다. SG그룹 전체가 무너지고 강지훈 역시 추락하겠지만 상관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였다. 그녀는 뉴욕 시절부터 연이 있었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위스키를 들이켜고 있었다. 어머니가 꾸며준 차갑고 거대한 공간. 유라의 말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도구였을 뿐이야. 그는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그녀에게 배신당했다. 끔찍하게 이용당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사랑에 빠졌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베리디안의 박 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철학을 논하던 그녀. 야근 중 처피를 건네며 자신의 취향을 정확히 꿰뚫어 보던 그녀. 그리고 아버지의 나침판을 보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던 그녀의 진짜 얼굴.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까? 도구로 쓸 남자에게 굳이 어머니의 범죄 증거인 청평 별장 파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녀는 그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선택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지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향했다. 그는 유라가 실수로 남겼던 바로 그 파일을 다시 열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그가 비밀리에 자신의 라인을 통해 추적해온 자료들과 대조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접근할 수 없었던 SJ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16년 전의 원본 결제 서류들. 그리고 그는 찾아냈다. 새아버지 한진수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막대한 자금이 V홀딩스로 이체된 기록. 그리고 그 이체 승인서에 찍힌 너무나도 익숙한 필체의 서명. 회장 서희화. 유라의 모든 말이, 그 끔찍한 진실이 사실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의 재산을 강탈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지금 유라에게 내부자 거래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었다. 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가 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순응하며 살았던 것은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서희화의 아들로 살 수 없었다. 그는 한유라의 아버지가 그토록 가르치려 했던 옳은 길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가 아닌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신뢰하는 베리디안 인수팀의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룹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어머니께는 비밀일세. 그는 박 팀장에게 ENH 글로벌 스트래터지의 해외 계좌 내역을 역추적하여 내부자 거래 혐의가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서희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재무팀 라인을 파악하라고 명령했다. 지훈은 겉옷을 집어들었다. 그는 유라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혹은 SJ와 함께 자폭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도구로 불렀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녀의 복수는 정당했고 자신의 사랑은 진짜였으니까. 그는 유라의 오피스텔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녀가 혼자 싸우게 두지는 않을 생각이었다. 유라는 막 기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려던 참이었다. 보내기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가 머물러 있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강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망설였다. 바로 그때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은 강지훈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왜 왔을까? 비웃으러? 아니면... 그녀는 현관문을 열었다. 지훈이 지치고 괴로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왜 왔죠?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마지막까지 확인하러. 유라가 가시돋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그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 안에 어머니가 V홀딩스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원본 증거 내가 찾았어. 그리고 당신의 내부자 거래 혐의가 우리 측 재무팀에서 조작되었다는 증거도. 유라는 그 USB를 받아들일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날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구로 썼다고 했는데도. 지훈은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말 중 가장 잔인한 말은 도구라는 단어였어. 하지만 당신이 한 가장 진실된 말은 당신이 한 유라는 사실이었지. 그는 그녀의 손에 USB를 쥐어주었다. 난 진실을 선택하기로 했어. 한유라.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한유라의 오피스텔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동시에 수십 년 묵은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처럼 팽팽했다. 강지훈이 내민 USB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어머니 서희화를 버리고 16년 전의 진실을, 그리고 한유라 자신을 선택했다는 선언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왜 나한테 이걸 주죠? 내가 당신을 망칠 수도 있는데. 지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미 망가졌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그는 유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당신에게 누명을 씌우고 당신을 감옥에 보낼 생각이야. 내일 아침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어. 안건은 엘리 한 해임 및 기업 전략부서 개편안이야. 유라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희화는 그녀에게 반격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공개적인 처형을 준비한 것이었다.
그 주주총회 언론에도 공개되나? 유라가 물었다. 물론 어머니는 당신을 월스트리트에서 온 사기꾼으로 매장시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내부 결속을 다질 생각이지. 지훈이 대답했다. 유라는 지훈의 눈에서 결의를 읽었다. 그 무대 우리가 빼앗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냉철한 전략가 엘리 한의 목소리였다. 서희화가 판 무대에서 서희화의 연극을 끝내는 거지. 그날 밤 유라의 오피스텔은 SJ그룹을 상대로 한 전쟁 지휘본부가 되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각자의 증거를 하나로 합쳤다. 유라가 10년간 모아온 서희화의 비자금 내역,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 그리고 지훈이 내부에서 확보한 V홀딩스 원본 이체 기록, 유라의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재무팀에서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내부 보고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서희화의 권죄는 그 어떤 변호사도 변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해졌다. 새벽녘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유라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회사, 당신이 누려온 모든 것. 지우는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난 이미 16년 전에 잃었어, 유라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난 내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당신의 아버지를 좋아했어. 그분이 가르쳐준 옳은 길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운명의 날이 밝았다. SJ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서희화가 직접 초대한 수십 명의 경제부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서희화는 무대 중앙의 의장석에 앉아 마치 여왕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면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로움이 넘쳤다. 강지우는 그 옆 CEO의 자리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엘리한, 즉 한유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친애하는 주주 여러분, 서희화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리스마가 넘쳤다. 오늘 이 긴급 총회를 소집한 것은 우리 SJ그룹의 심장에 박힌 독초를 뽑아내기 위함입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스크린에는 엘리한의 사진과 함께 교묘하게 조작된 내부자 거래 혐의 자료가 떠올랐다. 엘리한, 그녀는 우리의 신뢰를 배신하고 내부 정보를 유출하여 사익을 챙긴 파렴치한 범죄자입니다. 서희화는 비서팀이 준비한 감성적인 연설을 이어갔다. 자신이 어떻게 그녀에게 속았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얼마나 고뇌해문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이에 본 의장은 엘리하니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을 주주 여러분께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사진은 이미 서희화와 말을 맞춘 듯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서희화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의사봉을 들고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던 바로 그때. 잠깐만요, 의장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지훈이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희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아, 무슨... 주주 여러분께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더 있습니다. 지훈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서희화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다. 엘리한 대표의 내부자 거래 혐의, 그 증거는 날조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당이 폭탄을 맞은 듯 술렁였다. 지훈은 자신의 USB를 연단 컴퓨터에 꽂았다. 스크린에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뜬 것은 서희화의 재무팀이 엘리하니의 해외 계좌 내역을 불법적으로 사철하고 SJ바이오 주식 거래 내역과 엮어보고 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이 담긴 내부 감사 자료였다. 이것은 음해입니다. 서희화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누군가 SJ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제 아들을 협박한 겁니다. 그녀가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협박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알린 것입니다. 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엘리한의 모습이 아닌 단정하지만 강인한 모습의 한유라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그녀를 쫓았다. 저 여자가
서희화는 경악했다. 유라는 단상으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는 서희화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서희화 회장님, 아니 서희화 씨. 그녀가 서희화의 호칭을 바꾸어 부르자 장내는 숨을 죽였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SJ그룹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름이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한유라입니다. 16년 전 당신이 재산을 빼앗고 내쫓은 당신의 의붓딸입니다.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거짓말! 저건 거짓말이야!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서희화가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이 그들을 막아섰다. 유라는 자신의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16년 전 청평별장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비자금 장부. 아버지 한진수의 재산이 V홀딩스라는 유령 회사로 넘어간 기록.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스크린이 확대되었다. 그것은 아버지 한진수의 사망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에 모든 자산의 이체를 승인한 서류였다. 그리고 그 서류 하단에 찍힌 선명한 서명. 서이화. 당신은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이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유라의 절규가 강당을 울렸다. 서희화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동맹이었던 이사들은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그녀에게서 시선을 피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그녀의 범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서희화가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강당의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찰 특별수사팀과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닥쳐들었다. 서희화 씨, 수사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희화는 자신의 손에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담겨 있었다. 네가 감히 네 어미를! 지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함께 마침내 굴레를 끊어낸 자의 슬픈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옳은 길입니다, 어머님. 서희화는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철의 여제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유라는 16년간 자신을 지탱해준 낡은 나침판을 움켜쥐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승리강 대신 지독한 공허함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무대 반대편에 서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 거대한 잔해 속에서 이제 막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다시 서로를 마주보게 되었다. 주주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닫히자 서희화의 절규와 기자들의 소란스러움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멀어졌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SJ그룹의 잔해만이 흩어져 있었다. 주주들은 망연자실했고 이사들은 다음 차례가 자신일까 두려워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강지훈과 한유라, 두 사람은 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폭로했고 정의를 실현했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공허함과 불확실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철의 여제가 사라진 SJ그룹은 즉시 추락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서희화의 라인이었던 임원들은 줄줄이 사표를 내거나 소환되었다. 회사는 문자 그대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직원들은 동요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CEO로서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회장 비서실이 아닌 유라가 임시로 사용했던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유라는 그곳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다. 떠나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는 며칠 밤낮의 경무로 쉬어 있었다. 유라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내 일은 끝났으니까. 아니, 지훈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유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배신감이나 고통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이대로 두면 당신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이 회사도 그저 서희화라는 이름과 함께 역세 속으로 사라질 거야. 그의 말은 유라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유산이 파괴되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난 SJ의 적이야. 아니, 당신은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일한 전략가야. 엘리 한이 필요해. 그날부터 두 사람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복수가 아닌 재건을 위한 전쟁. 지훈은 CEO로서 전면에 나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였다. 유라는 그림자 속에서 전략가로 움직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서희화가 남긴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그룹의 핵심 가치를 되살릴 구조조정안을 설계했다. 그들이 한때 서로를 겨누었던 그 치열함은 이제 회사를 살리기 위한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변호했다. 늦은 밤, 불 꺼진 CEO 집무실.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소파에 기댔다. 한때 서희화의 권력을 상중했던 그 공간은 이제 두 사람의 전쟁터이자 유일한 휴식처가 되었다. 그때 왜 날 믿었어? 유라가 정적을 깨고 물었다. 주주총회 직전 그가 모든 증거를 들고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순간을 의미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이 날 도구라고 불렀을 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어. 그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눈이 당신의 복수보다 더 큰 고통을 말하고 있었거든. 당신은 날 속였지만 당신의 상처는 진짜였어. 유라는 시선을 피했다. 미안해. 그렇게 말해서 당신에게 상처 주려고. 아니, 어쩌면 내가 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랬는지도 몰라. 그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고백했다. 계획 속에 없던 감정에 빠져든 자신을 부정하고 싶었던 마지막 발악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린 둘 다 가면을 쓰고 있었어. 난 완벽한 아들이라는 가면을, 당신은 복수의 화신이라는 가면을.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그만 내려놓자. 유라는 그의 따뜻한 온기에 16년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 순간의 침묵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서희화는 횡령, 배임, 살인방조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법정에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저주했지만 지훈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 SJ그룹은 지훈과 유라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출혈을 멈추고 가장 핵심적인 바이오와 기술 부문만 남긴 채 혹독한 구조조정에 성공했다. 그리고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어느 주말 오후, 서울 외곽의 작은 수목원. 1년 전의 혼란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SJ그룹은 윤리경영의 아이콘으로 극적으로 부활했고, 강지훈은 가장 혁신적인 젊은 CEO로 자리매김했다. 유라는 더 이상 엘리한이란 이름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라, SJ그룹의 수석 전략고문이자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다. 여긴 어떻게 알았어요? 유라가 수목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으며 물었다. 이곳은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자주 왔던 그녀만의 비밀 장소였다. 당신을 제대로 알려면 당신의 복수가 아닌 당신의 행복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훈이 그녀의 옆에 앉으며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반지가 아니었다. 16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황동 나침반이었다. 유라의 눈이 커졌다. 이건 당신 아버지의 유품이죠. 그리고 내게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준 물건. 지훈은 나침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유라는 숨을 멈췄다. 나침반에 바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눈부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은 이 나침반이 옳은 길을 가리킨다고 하셨죠.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16년 동안 난 그 길을 잃고 방황했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당신은 내 복수였고, 내 전략이었고, 내 유일한 진실이었어, 한유라.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 당신이라는 유일한 방향이 되어줄래.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따뜻한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았다. 몇 달 후 화려한 호텔 예식장이 아닌 그들이 함께 재건한 SAG그룹 본사 1층의 작은 정원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베리디안의 박 회장이 주례를 섰고 그들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라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훈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신랑 강지훈 군은 신부 한유라 양이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더라도 그녀의 진심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까? 박 회장의 재치 있는 주례사에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맹세합니다. 지훈이 유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신부 한유라 양은 신랑 강지훈 군이 가끔 길을 잃더라도 그의 옳은 길이 되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겠습니까? 유라는 눈물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복수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완성된 사랑의 맹세였다. 그들의 새로운 집,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낡은 황동 나침반이 놓여 있었다. 이제 그것은 과거의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닌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갈 미래를 가리키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되어 빛나고 있었다.